자, 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보다는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안정적으로 빨간 기조를 좀 이어갔던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우리가 남은 5월과 6월에 빨간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자, 여기에 따라서 큰 수익을 안겨다 주실 수 있는 분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고요. 가장 존경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최병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이분을 일컫는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먹고 또 먹고라고 하죠. 한 번 수익 난 종목에서 또 재매수 타점을 들어가서 또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알짜배기의 효자 종목의 발굴의 창시자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은데 이분이 얘기했던 종목만 내가 딱 하고 들어갔더라면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언급한 종목들만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갔더라도 모든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모습을 현실로 만끽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최병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분 얘기만 잘 들어라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런 분께서 지난주와 똑같이 오늘도 무려 3종목이나 준비를 하셨대요. 일단 내일 당장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내에서의 종목 하나와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끌고 갔을 때 우리가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수익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이렇게 또 두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 해시태그 먼저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게임주 쪽 가지고 오셨네요. 일단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게임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침체기를 겪던 주가가 이제는 바닥을 딛고 다시금 반등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지금 솔솔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올해 들어서 우선 크래프톤이라든지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각각 34%, 19%가 오르면서 대장주 위주로 이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려고 하는 모습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신작 게임 흥행의 리스크가 사라졌고요. 특히나 이 비용의 효율화에 성공을 하면서 1분기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기 때문인데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게다가 증권사에서도 이 게임주 전반적으로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지 투자 전략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ESS 사업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전력 세계 숨은 히어로라고 할까요? 일단 ESS 쪽을 가지고 오셨는데 요즘에 워낙에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엑슨모빌이라든지 EQT 등 최근에 경쟁적으로 가스발전소라든지 인프라 등을 인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전력을 많이 생산을 하면 그걸 또 보내야 되고 그걸 또 저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게 바로 ESS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전력을 방출할 때 전력의 안정화도 책임지고 있고요. 게다가 전력 소요가 조금 줄어들 때 이걸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 것도 당연히 ESS가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 같이 전력 소모가 많이 필요한 쪽에서 정전 같은 비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런 비상의 수요를 전력을 좀 공급해 주는 것도 ESS의 역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워낙에 AI 시대에 도래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전력 투자의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ESS 거기에서도 어떤 종목이 바로 좀 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 평 저평가 업종에 주목할 때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간 많이 올랐던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전력 기기 쪽이 아니고 현재 이 시점에서 낙폭 과대됐고 현 시점에서 오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쪽은 어떤 게 있을지 오늘의 증시는 봄일지 겨울일지 전문가님 만나서요 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짧은 하루의 연휴를 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쉴 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예상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고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이 좀 변곡점이 된 걸까요? 오늘 우리 시장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상승으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다만 상승폭이 축소된 게 다소 아쉽다라는 얘기가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의 이 시점에서 수익의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무슨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자, 오늘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 드릴 수 있는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명품 멘토 최병권 전문가님과 화상 연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언제쯤 우리 전문가님의 실물 영접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수년을 함께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또 그러게요. 부쩍 또 뵙고 싶다라는 정말 간절한 생각이 드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일주일 만이십니다. 어제 연휴를 보내고 또 한 주 만이시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요즘 증시가 강세를 띠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수익이 잘 안 나요. 수익이 잘 나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르고 또 물려있던 종목이 하락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장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분명히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특정 종목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게 이제 휴일 이후의 장세에서는 더더욱 심한 그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시가 강했는데 종목들의 진행을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도 꽤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일 큰 이유는 종목 간의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좋다고 하더라도 매수가 안 들어오는 종목들은 상승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기약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종목들은 실적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 그런 어떤 갖고 있는 재료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터무니없이 주가가 쉽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신다든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증시는 매수가 몰리는 쪽만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매수세가 움직인 걸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또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업종들이나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종목들이 지금 급등세를 또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종이나 종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이제 새롭게 또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이나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히든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천 종목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전 매매 사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도주를 매일 찾고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가 들어가는 종목은 오르지가 않는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강력한 수급과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과연 어딜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 드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최병권 전문가님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수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수익률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가 막힙니다. 지난주 언급한 종목들이 단 한 종목도 빠지지 않고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놀랄 노릇 중에 깜놀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솔브레인 홀딩스 보이죠? 이거 지난주 이 자리에서 목요일 날 얘기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무려 5%대의 강세가 나타났던 종목이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전해해까지 모든 호재가 겹치는 이 종목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 얘기하셨고 현재 보유를 하면서 21%권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 종목 얘기했는데 세 종목 다 올랐죠. 젠백스, 링크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괜찮습니다. 진입 포인트가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거든요. 자, 모빌리티 선도 기업인 이 종목 역시나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 주시면서 22%권의 수익. 한글과 컴퓨터 기가 막힙니다. 우선 챗 GPT에서 새로운 신규 모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실적 성장까지 기대가 되면서 증권가의 호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뭐 전거래일에 무려 21%나 급등을 했었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23%가 넘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재룡전기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 실적이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죠. 이 종목은 무려 125%권의 수익 가지고 가고 계시네요. 자,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들어갔는데 두 번 수익이 다 났습니다. 각각 9%, 21%권의 수익 가져가셨고요. S바이오메딕스 이 종목도 20%권의 수익, JC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무려 42%가 넘는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2주 전 얘기했던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종목도 두 번 들어가서 두 번 정확한 재진입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으셨네요. 15%, 27%가 넘는 수익 가져가셨고 마지막 이 종목 생방송 히든 종목 역시 워트라는 종목 34%가 넘는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와, 이 언급한 종목마다 이 생방송에서 얘기하고 띡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종목을 공략을 해서 정말 수익이 난다. 우리가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 있듯이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다른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종목을 이 생방송 도중에 내가 알아가실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코멘트는 당연히 함께 하시는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옆에서 착 붙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황 분석부터 내가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명확한 공략 타이밍까지 함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수월하게 지금의 이 시점에서 내가 소외당하지 않는 그러한 수익의 기쁨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 최병권 전문가님이 매일 출연하시는 분이 아니죠. 50분까지만 저희가 문 열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수익 난 놓쳤다 하시는 분들 다음 주에도 또 이런 수익 계속적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최병권 전문가님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세 종목 올 목표가를 달성을 하면서 두 자릿수 수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언급해 주실 종목들도 절대 놓치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QR 스캔 어렵지 않거든요. 수익에 정말 제대로 화려한 꽃을 한번 피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병권 대표님과 얄짤없이 문은 50분에 닫을 생각이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동참하셔서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문가님 진짜 대단합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이거는 정말 제가 아무래도 이제 실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종목은 지난주에 얘기를 하셨고 젠백스 링크도 지난주에 얘기하셨고 한글과 컴퓨터도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언급한 종목마다 이렇게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을까 정말 놀래 놓자입니다. 이거 같이 방송을 하는 저는 왜 이 종목을 가져가지 못했나 매주 얘기하면서 이렇게 땅치고 후회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맞아요. 이게 철저하게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수급이 들려오기는 했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또 신고가를 가지 않았나요? 저는 17만 원에서 팔았거든요. 떨어지길래. 근데 오늘 또 신고가 가는 거 보세요. 이게 참 주식이 사람을 참 이게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참 드는 정도입니다. 일단 우리가 솔브레인 홀딩스의 차트를 보면서도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시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철저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근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상승세라는 것은 부정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분명히 거래소 시장이 더 흐름이 좋고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래소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은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크니까 훨씬 더 많은 강세를 보이고 또 반대로 하락을 할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 증시는 거래소는 훨씬 더 강한데 코스닥 시장은 거기에 못 미치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는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투자자들이나 매수 주체들의 차이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종목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비중이 많지 않고 또 선호하는 종목들이 상승이 잘 안 나옵니다. 대신에 소수이긴 하지만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적극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는 곧 외국인 기관들의 선호 종목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종목들이 많거든요. 덩치가 크고 그다음에 실적이 안정적인 종목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의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거래소에 소속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거래소 종목들만 상승세를 계속 타고, 또 그 거래소 내에서도 특정 업종들, 즉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쪽의 종목들만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괴리감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공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상장이 되고 있는데, 뭐 하루에 거의 한 개, 두 개씩 막 상장될 때도 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상장이 되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빠른 시간 내에 상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자금이 몰릴 틈을 안 주고 있다. 그리고 또 공모 단계에서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뻥튀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신뢰나 아니면은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를 많이 꺾어버린 게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스펙 같은 종목들은 원래 합병이 되기 전에 가치가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상장 시점에 4,000원, 5,000원에서 출발을 한다든지 특별한 이유도 없이요. 그리고 장중에도 막 200%, 300%씩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마이너스 70%를 기록한다든지 이런 식의 거의 도박장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강세를 보이지만은 종목별의 차이점에 아니면 업종 간의 어떤 차이점에 보이는 데는 그러한 이유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수익률이 중대형주 위주로만 많이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보수적인 투자자들, 이런 분들은 좀 재미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 그 밖에 그냥 일반적인 종목을 거래하시거나 단순 저평가라고만 해서 그런 종목을 사시는 경우에는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테마주를 추격 매수하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손해 보시는 경우도 많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보면은 거의 뭐 마이너스 40%까지 내려갔다가 갑자기 급등을 해서 거기서 또 신고가를 간다든지 이런 식의 그 들쭉날쭉한 모습들, 뭐 대표적으로 폴라리스 AI 같은 종목들이 해당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한 달 반 내내 내리다가 갑자기 또 급등을 해서 전고점을 넘어가 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쳐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하기 힘들어지고 시장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중대형주는 고점을 갱신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의 분위기는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종목 간으로 가면은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매수가 몰리는 업종들,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업종들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쪽을 빨리 캐치를 해서 선침해 형태나 아니면은 매집하는 형태로 가셔야 지금 수익이 날 수 있고, 장 자체가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종목에 대한 교체나 아니면은 또 뭐 매수가 좋은 종목들에 대한 어떤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이미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드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고, 당분간은 이 구도가 계속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의 강세는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했던 거지만은 AI라는 부분은 시장의 대세가 될 것이다. 향후 1, 2년간은 계속 대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나 관련 업종을 투자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로봇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오름세를 보일 걸로 생각이 되니까요. 오늘도 AI 쪽하고 관련된 그런 연관성이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리고 또 유망주까지 말씀드릴 것이니까 이 시간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AI라는 모멘텀을 안고 우리가 또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쪽이 일단은 핵심인 것 같고 반도체라든지 현재 그래도 주도를 하고 있는 업종 내에서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취매를 한다든지 미리 먼저 매집을 해놔야 우리가 큰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확실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서 진짜 요즘에 주식시장이 도박장 같아요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충분하게 들 수 있는 쪽인 것 같아요.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가고 있는데 안 가는 종목은 진짜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소외를 좀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정말 올라가는 종목 잘만 가져갔다면 어떻게든 내가 수십 퍼센트, 많게는 수백 퍼센트의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후자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익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최병권 전문가님이 언급한 종목마다 이렇게 족족 수익이 나고 있어요. 지난주 이 자리에서 솔브레인홀딩스, 젠백스링크, 한글과 컴퓨터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한 주 만에 미리 이렇게 수익을 선점했기 때문에 각각 20%가 넘는 수익 다 가져가시고 있고요. 재룡전기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사실 게임 끝났습니다. 3월에 미리 전력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기 전에 미리 매집을 했기 때문에 125%권의 수익 가져가셨고요.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먹고 또 먹어도 또 우리가 들어갈 만한 자리를 줍니다. 그러한 타이밍을 아주 야무지게 또 들어가시면서 각각 10%권, 21%권의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생방송 도중에 대놓고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런 수익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바로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미리 매집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세 종목 준비했습니다. 정말 딱 알차죠. 시가 베팅 그리고 단기 스윙 그리고 오늘의 봄 종목까지 세 종목 두 눈 크게 뜨시고 귀 쫑긋 여시고요. 이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시청자 커뮤니티에 함께 하시면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리고 있어요. 진짜 땅치고 후회하시지 마시고 방송 시간 26분 남았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셔서 당장 종목부터 알아가시는 똑똑한 우리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가 베팅 테마의 종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저도 전문가님 말 꼭 따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게임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을 저평가 업종에 주목할 때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저평가된 쪽을 또 게임주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내 바닥을 기었잖아요. 게임주가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일단은 신작의 모멘텀도 본격적으로 부활이 되고 1분기의 실적이 또 기대치보다 많이 잘 나왔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로 일단 종목들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장주 빼고는 약간 중소형주 단에서는 약간 비실대고 있는 종목들이 또 여럿 있거든요. 다시금 기회가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주목을 하고 있는,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 보고 계실까요? 네, 이 게임주 쪽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확산이 광범위하게 되고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대장주 위주로만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물론 크레포통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부터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좀 예외입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인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장기간 하락을 했어요.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60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계속 내린 거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락을 한 거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일단 개선이 되고 있고 또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도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증시 한 줄 평을 다른 것도 이 게임 업종 쪽의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 뭐 지금 잘 오르고 있는 종목들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좀 있어요. 특히 실제 실적하고 상관없는 종목들, 뭐 전력 관련주 쪽에서나 전기 관련해서 종목들 중에서 가정용 콘센트, 뭐 소형 분전함, 배전반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주가가 3배씩 올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력 공급하고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전력 공급이라는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의 급증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증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용 콘센트가 많이 팔린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투자자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매수가 몰리니까 전기는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소위 말해서 무지성으로 막 투자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주의를 해야 될 시점이고 그런 종목들을 무리하게 따라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제 매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내려와서 가격이 사실 좀 싸져 있는 저평가된 종목군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서는 게임주를 꼽을 수 있겠네. 뭐 이런 판단이 서는 거죠. 그래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도 최근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후속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평가 리포트 쪽을 쭉 보면은 올 한 해 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매출 증가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중에서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네.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뭐 보시다시피 작년 8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6만 원권 근접했을 때부터 지금 2만 6천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죠. 뭐 사실 이 기업도 이제 최근에 실적이 많이 증가를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인데 요번에 1분기 실적 받아 보니까 흑자 전환했단 말이죠. 그리고 상황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좀 크게 밀고 있는 게임이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이제 앞으로 출시가 돼서 올해 본격적인 매출에 좀 보탬을 해줄 경우에는 지금 작년 매출보다는 거의 한 2배 정도를 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차피 예측이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돼요. 그리고 게임주의 가장 큰 변수가 뭐냐면은 돈을 많이 들인 개발비를 많이 투입한 게임이 그런 대작 게임이 막상 뚜껑을 열고 출시를 했을 때 생각보다 별로다.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변수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신작 게임이 더해지고 그것이 매출로 더해진다라면은 그동안의 주가 하락을 좀 상쇄하고 많이 좀 올라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평가가 나오는 편입니다. 다만 앞서 이제 시가 베팅이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코너의 특성상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것이 내일 당장 아침부터 사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투자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시작을 해도 된다라는 개념의 시자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갈 때 추격 매수 하시는 마시고 차라리 가격이 조금 조정을 줄 때 그럴 때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월 중순부터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게 따라가게 되면은 단기 조정을 받아도 그 조정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조금 내리는 타이밍에 그리고 어차피 저평가 주식을 살 때는 급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사놔 놓으면 나중에 돈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추격 매수보다는 가격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때나 뭐 이럴 때 매수를 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대응하기가 정말 까다롭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은 제 커뮤니티로 오시면은 거기서 제가 또 언급을 할 겁니다. 이때쯤 이제 좀 타이밍을 노리고 관심을 가질 만한 때입니다라고 언급을 하면은 그때 가서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질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얘기했던 이 종목 확실히 4월 16일에 바닥을 딛고 거의 음봉이 며칠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내 여태껏 한 달째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좀 나타났던 부분이었는데 바닥을 딛고 확실히 반등의 좀 기미가 보이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의 대표적인 또 콘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이 검은 사막, 붉은 사막이라는 종목도 여기에 따른 기대감 정확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이 종목 우리가 당장 시작을 해봐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10분 동안 이 종목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못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지? 지금 붉은 사막에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어떤 거지?
모르시는 분들은 안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을 내가 왜 사야 되는지 다시 한번 꼭 들어보고요. 내 목돈 마련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게 사실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투기성이 아니고 투자의 개념으로서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임주에서 시가 베팅 테마로 콕 하고 이 종목을 뽑아 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주조환원 재고라든지 또 게임주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박차를 가고 있고 비율의 효율화라든지 어느 정도의 신작 게임의 흥행 리스크도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도 이 종목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시간 18분 남았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거든요. 왜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되고 왜 이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수익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언급한 종목 딱 3개입니다. 그 3종목이 이 노란색으로 보여있는 거 보이시죠? 전부 올랐습니다. 그것도 전부 2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팔았다라는 거는 아직도 강력한 수급에 의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보유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의 폭을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젠백스링크,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을 지금 첫 번째 종목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해서 잠도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시가 베팅으로 언제 들어가라는 건지 거기에 따른 코멘트 당연히 저희가 함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하나를 들어가도 2자릿수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전략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50분까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자, QR 스캔 들어오시면 다양한 저희가 그 전략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약속드릴게요.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일부터라도 수익 상승 제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현명한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진짜 제가 꼭 관심 종목에 픽해두겠다라는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다음에 볼 만한 게 단기 스윙 쪽에도 한번 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기 스윙 쪽으로는 ESS 쪽 가지고 오셨습니다. ESS 쪽을 사실 요즘에 또 많이 픽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이쪽을 또 제가 관심을 좀 두고 있었던 쪽이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약간 우리가 왜 2차 전지 배터리 쪽이랑만도 엮여 있는 게 아니고 워낙에 요새 이제 전력 수요가 넘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효율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쪽을 ESS로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 내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ESS라는 부분이 지금 사실 별로 언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전선이나 전력 관련주들은 AI 데이터 센터 급증에 따라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니까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관련주들이 급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전력 관련주, 전선 관련주 해가지고 거기에 막 묻지마식으로 추격 매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종목의 옥석 가리기도 없이 그냥 막 사고 있는 의미도 있는 거고 또 잘못하면은 고점에서 단타 치다가 잘못 물리면은 크게 손실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막 무모하게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에는 추천했던데 그때는 2,000원대였었어요. 근데 그때도 가격이 높다 그랬는데 지금은 5,000원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 걸리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 전력이 좋은 건 맞는데 너무 무리한 투자보다는 새로운 종목을 찾아 나가서는 게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SS를 얘기하는 이유는 ESS도 지금 상당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ESS가 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많습니다.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요. 근데 이런 에너지들은 발전이 될 때 일정하게 발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많이 불던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전기가 많이 생산되고 바람이 안 불면은 전기가 안 나오겠죠. 근데 그걸 바로 가정으로 공급하거나 공장으로 공급하면은 전기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는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밤에도 공장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전력 관련주가 들어가냐면은 이 저장하는 안에 장치가 셀이에요. 그러니까 셀 단위가 모여서 큰 축전지가 된 건데 이 축전지가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관련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건립에 따라서 뭐 말씀하신 대로 정전 시 비상 전원 공급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전원 공급 시에 보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지난 방송 때 제가 원자력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관련주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 종목도 지금 진행이 굉장히 좋은데 그거와 더불어 이쪽도 지금 전력 관련해서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그 관련주들보다는 새롭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쪽을 노리는 게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저 혼자만 생각이 아닙니다. 수급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소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매수가 강한 종목이 대표적으로 전에도 몇 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게 SK 이터닉스입니다. 이 SK 이터닉스는 SK D&D에서 분리된 회사예요. 근데 이제 D&D는 사실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SK 이터닉스는 상장을 새로 하자마자 상한가를 3번인가 4번 연속 쳤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다시 고점을 찍고 최근에는 다시 약세를 타다가 한 3주간 연속 내리다가 지금 갑자기 상승을 또 시켜놨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결국 뭐냐? 전력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고체 연료전지로 특허를 갖고 있는 이런 SK 이터닉스 이 특허라기보다는 이제 공급권입니다. 공급권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또 부각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러면서 이제 매수세가 몰린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게 벌써 지금 상한가 치고 오늘도 10% 넘게 올랐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항상 매수가 몰리는 쪽으로만 계속 매수가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기를 힘들어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타이밍을 놓쳐요. 타이밍을 놓쳐서 추격 매수가 되다 보면은 종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중간에 급락하는 어떤 급락하는 조정에 겁을 먹고 주식을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조금만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매도해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크게 올라가 버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상승이 많이 나와도 그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신다면 결국은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소개드렸던 젠백스 링크 같은 종목도 제가 말씀드리던 그 시점이 상승이 적게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더 올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수익을 얻고 싶으시면은 그러한 종목들의 중간에 눌림목 타이밍 이걸 꼭 좀 노리셔야 되는데 이걸 노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렵긴 하지만은 이걸 공략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그걸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는 역시 커뮤니티에 오셔서 설명을 좀 들으셔야 그리고 또 타이밍을 좀 예시를 받으셔야 이게 대응이 되지 안 그러면은 초보자들은 잘못 샀다가 크게 손실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전선 주식이나 아니면은 또 관련성이 떨어지는 그냥 테마 주식들, 전기 관련 테마 주식들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해서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은 고점에 물려서 크게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특히 매수세가 몰린 종목들 중에서는 작전 세력들이 개입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자칫하면은 개인 투자자가 그 작전 세력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그런 설거지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점이나 여러 가지를 다 체크를 하시려면은 결국은 커뮤니티에 오셔야 됩니다. 제가 종목을 선택할 때 그 주의하고 지켜봐야 되고 체크해야 될 리스트를 커뮤니티에 한번 쭉 올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리스트만 뽑아봤더니 그게 10몇 개나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일반 투자자들께서 생업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거 체크 안 하고 갔다가 갑자기 무슨 뭐가 툭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락해 버린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 하려면은 이 커뮤니티에 오셔야 된다는 말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종목은 사실 수없이 수익을 냈는데 전거래일에도 상한가를 갖고 사실 오늘도 11% 넘게 강세로 마감을 한 이 종목. 하지만 내가 이 종목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수급이 이미 이 종목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정말 전력에 관련해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너무 고점 부담감에 있는 이러한 전력기기 관련주 이외에도 확실하게 전력 효율에 사실 이런 전력 안정의 마법사 그리고 에너지 효율의 마스터라고 볼 수 있는 ESS 관련주도 수급이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략만 잘 세운다면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확고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SK 지금 땡땡땡 이 종목을 늦차 10분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막 틀어가지고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안 알려드릴 겁니다. 무작정 이 종목 알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얼만큼의 단가에 왔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자세한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정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서 어디까지를 팔아야 되는지 그러한 코멘트 역시 당연히 최병근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아까운 돈 정말 그대로 정말 없는 돈 치는 셈 아니고서야 확실하게 이거를 수익화를 시켜서 내 계좌에 정말 빚낼 수 있는 그러한 수익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필히 최병건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은 시청자 커뮤니티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두 가지의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놓고 오픈해 드리고 있는 전문가님은 사실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밖에 없어요. 제가 수익률로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지금처럼 세 종목 얘기하셨습니다. 소블레인 홀딩스, 젠백스링크, 한글과 컴퓨터 모든 종목이 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한 종목들의 명확한 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께서는 자신 있게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세 종목 얘기했는데 세 종목 다 올라갔죠.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5%권의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미리 선점했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먹고 또 먹고 솔루스 첨단 소재,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마다 족족 수익이 두 자릿수의 수익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로 단기 수익으로 얘기한 이 종목 역시 먹고 또 먹고의 종목입니다. 충분히 수익이 몇 번씩이나 났는데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눈에 보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전문가님들보다 넓은 해안을 가지신 우리 최병근 전문가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종목 정확한 매수 매도의 타이밍 코멘트까지 시청자 커뮤니티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출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50분 되면 저희가 칼같이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기회가 고작 5분 남았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두 번째 단기 수익 종목까지 꼭 확보하셔서요. 자세한 전략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ESS까지 저희가 얘기를 해봤고 확실히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생성을 해놔야 지금의 이 시정에서 저희가 위축되지 않고 수익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ESS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또 우리의 또 시그니처 시간 아니겠습니까? 단기 수익과 그리고 시가 베팅까지 알아봤다면 오늘의 봄 종목도 저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너무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의 봄 종목은 어디 쪽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의 봄 종목은 그 해운 업종에서 갖고 왔습니다. 와, 해운. 네. 네, 이 해운 업종이 사실은 그 3월 달에 한번 크게 올랐었거든요. 1월 달부터 이제 중동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크게 한번 올랐었기 때문에 해운 이거는 좀 지금은 좀 끝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그때 흥하해운을 제가 또 추천을 드렸었고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주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지도까지 설명드리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어쩌고저쩌고 뭐 수에즈 운하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네네. 길게 드렸습니다. 이 맞아요.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테마성이 좀 강했었어요. 그래서 테마주기 때문에 수익도 컸지만은 실제 수익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거는 조금 달라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일단 조선하고 해운업종이 슈퍼사이클에 도래했어요.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뭐 정확한 개념보다는 대충 개념만 말씀드리자면은 몇 년에 걸쳐서 이게 경기라는 게 주기적으로 올랐다 내렸다를 하는 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선이나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 그 경기 확산 국면에 놓여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들 보시면은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갔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역시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그 조선업종의 그 수주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상황이 좋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수주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제 물동량이 늘어났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물동량이 왜 늘어났을까? 그리고 왜 해운업종이 지금 그동안은 별로였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을까를 이해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제일 큰 게 그 중동발 문제입니다. 그렇죠. 중동발 문제가 이제 지금은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면서 이틀이 걸리던 해로가 2달 가까이 걸리게 됐어요. 그 이제 수에즈 운하를 못 지나가니까 아프리카 대륙 끝을 돌아서 희망봉을 지나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삥 돌아가는 루트가 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다가 운임도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해운사 업종에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빙 돌아가면서 많이 가는 게 훨씬 더 돈이 되겠죠. 그래서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업종에 당연히 성과가 좋아질 것이고요. 또 해운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달러로 결제를 하게 돼 있어요. 고환율의 모든 수혜주네요. 공통적인 네. 그렇죠. 뭐 어쨌든 호환이 돼야 되니까 달러로 결제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가 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차익이라는 걸 정말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해운업종들은 앉아서 돈을 버는 상황도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해운업종들이 그런 평가가 좋다 보니까 주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HMM이나 그다음에 펜오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며칠 상간에 주가가 꽤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조정이 깊었어요. 근데 아시죠? 항상 오르기 전에 주가가 초기 공략할 때는 이게 과연 오를까? 이게 진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르는 흐름이 나올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뭐 전선 전기 쪽이 좋다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해운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네. 제가 재룡전기를 3월 달에 그때 얘기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재룡전기 같은 전력 관련주냐. 뭐 반도체가 지금 대세인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때는 한미 반도체나 이런 게 대세였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물론 한미 반도체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선 전력이 지금은 너도 나도 다 못 사가지고 난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은 오늘 그 히든 종목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운임 상승, 업황 개선 등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해운주의 실적 눈높이가 좀 높죠.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자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해운주 이 종목을 가장 오늘의 봄 종목으로 뽑아주셨으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병권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